13번째 노트입니다. 그 13번째 노트에서는 두 가지 패턴을 살펴보는데 반복자 패턴하고 합성 패턴입니다. 근데 반복자 패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료구조 시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또 많이들 사용해 보시는 그런 패턴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패턴을 오늘은 반복자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목요일 날 또 합성 패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자 패턴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차례차례 방문하게 해주는 패턴이 반복자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살펴볼 합성 패턴은 하나의 객체와 여러 개의 객체를 같은 리모컨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합성 패턴이에요. 그래서 트리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살펴볼 거고요. 그 언어마다 이제 반복자를 구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갱어포에 소개하는 반복자 패턴하고 가장 가까운 형태는 자바입니다. 자바이고요. 그런데 반복자 패턴을 우리가 그대로 요즘은 많이 안 쓰고요. C++ 조금 다르지만 이제 반복자 패턴을 직접적으로 반복자를 이용해서 구현하지 않고 for each for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for each for문은 반복자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synthetic sugar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반복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해야 되는데 번잡하니까 그거 대신에 간결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해주는 게 for each for문이에요. 그래서 반복자를 실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지만 반복자가 표면적으로 코드에 잘 안 나타나고 for each for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언어마다의 특색은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좀 진행해 보면은 복합 데이터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또 이런 복합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 구조를 보통 사용하게 되겠고 이런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 그 복합 데이터에 유지된 각 데이터를 이제 차례차례 방문해 가지고 뭔가 계산한다든가 뭔가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해주는 게 이제 반복자인데 그러면 그 원래 클래스의 주 기능이 반복을 해주는 기능이냐?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반복자는 자료 구조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부가적인 기능, 핵심 기능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자를 이제 그 자료 구조에 포함해서 구현하는 것보다는 별도 클래스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객체장 설계 원리 측면에서 보면은 SRP에 맞는 거죠.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자를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따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데 보통 반복자가 단순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 클래스로 많이 만들게 되죠. 독립 클래스로 만들다 하더라도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 구조와 반복자는 같이 구현하는 게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이썬 코드 보면은 이 분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료 구조에 그냥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파이썬 코드들을 보면. 근데 이제 SRP 측면에서는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더라도 반복자를 사용하게 되면
선형적으로 이렇게 한 데이터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 이렇게 접근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닌 데이터들도 선형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반복자의 특징이고요. 이 반복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자료 구조가 뭔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뭐 연결 구조로 구현되어 있든 트리로 구현되어 있든 뭐 배열로 구현되어 있든 뭘로 구현되어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이제 반복자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예제는 아닌데 어쨌든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나와 있는 그 예제를 가지고 반복자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당이 있었어요. 다이너와 팬케이크 하우스라고 해서 두 개의 서로 조금 음식의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식당이 있었는데 같은 회사인가 봐요. 그런데 얘네를 합병해가지고 한 곳에서 두 메뉴를 동시에 다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하고 나서는 이제 웨이트레이스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5개의 그 기능을 필요한 거예요. 합병한 후에 5개가 필요한데 문제는 두 음식점은 각 메뉴 항목을 나타나게 해서 모두 동일한 메뉴 아이템을 썼지만 그러니까 모든 메뉴는 메뉴 아이템이라는 걸로 표현되지만 다이너는 메뉴를 배열로 유지했고 팬케이크 하우스는 어레이 리스트로 유지를 했습니다. 즉 자료를 그 복합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 방법이 두 개의 클래스가 다이너랑 이제 팬케이크 하우스가 다른 거예요. 다르면 이제 이 프린트 메뉴를 만들 때 이쪽 다이너에서도 갖고 와야 되겠고 팬케이크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는 배열로 줄 거고 하나는 어레이 리스트 주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같은 코드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병된 어떤 요 5가지 기능을 만들 때 기존에 만들었던 다이너와 팬케이크 클래스는 수정을 하지 않고 이 기능을 제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OCP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간단한 방법은 이 반복자 패턴을 안 쓰더라도 간단한 방법은 두 개가 다를 때 하나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거를 OCP로 하고 싶으면은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어댑터 패턴 같은 거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레이 리스트를 배열로 바꾸는 건 일도 아니니까 뭐 직접 바꿔도 되고 어댑터를 만들어서 바꿔주는 어댑터를 두게 되면은 이제 얘도 쟤도 배열로 아니면 얘도 쟤도 똑같은 어레이 리스트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 메뉴들은 각 메뉴들을 하나씩 반복적으로 차례차례 방문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은 다이너에도 반복자를 추가해 주고 이제 팬케이크 하우스에도 반복자를 추가해 주면은 이 반복자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점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복합 데이터를 차례차례 방문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차이점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반복자는 갱어4에 나와 있는 반복자는 크게 두 가지 메소드를 제공해요. has next, next. 이게 자바에서 쓰는 그 형태가 되겠죠.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으면 그 다음 걸 주는 메소드가 next가 됩니다. 그리고 이 next는 이제 주는 것과 동시에 커서를 옮기는 그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소드를 갖고 반복자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자를 만들게 되면 다이너도 팬케이크도 반복자라고 하는 통일한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메뉴를 방문해 가지고 아까 필요했던 그 5가지 기능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에서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걸 이제 구현하면 되겠고요. 이 이터레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next와 hasNext 2가지 메소드를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반복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면 되는 거죠. 클래스 만들어서 2가지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원래 저 이터레이터 자바에는 저 2개 말고 remove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remove가 필요 없는데도 그 remove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됐는데, 자바 8부터는 그 remove를 디폴트로 빈 메소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바에서는 내가 반복자를 만들 때 remove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쓸 수는 있지만 remove가 필요 없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요거를 보면은 이 인터페이스의 그 디폴트 메소드, 기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한 것이 어떤 메소드, 그 인터페이스에 있던 기존 메소드 선언을 제거하는데도 또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디폴트로 바꿔놓음으로써 이제 무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반복자는 개별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니까 필요한 어떤 정보를 반복자한테 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메뉴들을 유지하고 있는 배열을 주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자바에서는 이 이터레이터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내부 클래스가 되면, 자바에서 일반 내부 클래스가 되면 자기를 포함하고 자기를 만든 이 객체를 만든 외부 클래스가 있을 거고, 그 외부 클래스 객체의 그 멤버 변수들을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 클래스로 만들면 얘를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얘가 별도로 밖에서 독립 클래스로 만들면은 반복을 하기 위한 정보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생성자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전달이 귀찮으니까 자바는 주로 내부 클래스로 이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has next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책에 있는 코드는 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요 기능은 쓰지는 않아요. 요 기능 쓰지 않는데, 요 기능을 쓰는 이유는 이제 사이즈 정보를 주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 그 배열들이 중간중간에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쓰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은 우리가 배열과 용량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다 넣어놓죠. 중간에 비어 있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용량과 크기가 같지 않다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데이터가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스킵한다기보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별로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터레이터를 만들게 되겠고, 자료 구조에는 이 자료 구조가 반복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알리기 위해서 이터러블을 구현하게 되겠고, 이터러블을 구현하면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추가해 줘야 되겠고, 그 이터레이터에서 이제 그 반복자를 생성해서 반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실제 우리가 has next와 next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 has next와 next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저거에 대한 신택틱 슈가인 for each for문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배열은 자체적으로 반복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레이 리스트는 자체적으로 반복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레이 리스트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서 내가 만든 클래스에 반복자를 제공하고 싶으면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 반복자를 이터레이터에서 반환해 주면은 또 구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시면은 그 반복자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배열을 그 반복자를 갖고 있는 자료 구조로 바꿔가지고 그 자료 구조의 반복자를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 공간을 쓰겠죠. 추가 공간을 쓰지만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이터레이터는 이게 디폴트가 돼서 이제 그 근데 처음에 왜 제 리무브를 저기다 넣어놨는지가 참 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자바 만들 때 자바 라이브러리 만든 사람이 저 리무브를 넣어놨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걸 보면은 전체 메뉴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린트 메뉴는 내부적으로 얘를 쓰는데 팬케이크 하우스의 이터레이터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너 메뉴의 이터레이터를 전환하면은 이제 팬케이크의 메뉴가 쭉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이너의 메뉴가 쭉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두 개의 반복자를 이용해서 전체 메뉴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것보다는 더 깔끔하게 이제 코딩이 되는 거죠. 하나의 타입으로 이제 종류와 상관없이 이터레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아까 말한 게 이제 반복자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이게 이터레이터를 받아서 이게 되나? 갑자기 저거 좀 이상하네. 이 코드가 이상하네. 코드가 이터레이터를 보내면 이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게 이게 좀 이상한 거고요. 어. 코드가 좀 이상하네요. 예. 이터레이터 보내면 저렇게 안 될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제가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자 갱어포에 있는 반복자의 패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복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반복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터러브를 구현하게 되겠고 반복자는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겠고 이 이터레이터라는 get 이터레이터라기보다는 원래 그 메소드 이름은 이터레이터라는 건데 여기서 이 반복자를 생성해서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가 어떻게 그 유지되는지를 노출시키지 않고 순차적으로 객체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애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반복자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쓰는 이 반복자들은 보통 외부 반복자예요. 외부 반복자. 즉 우리가 이제 has next와 next를 차례대로 불러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반복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요즘은 이런 외부 반복자 말고 이제 내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고 싶은 일만 전달해 주면 그 안에서 나 대신 이제 반복을 하는 형태로 그 코드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반복, 외부 반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 많이 쓰면은
이렇게 for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반복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for each 하면은 이 안에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일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내부 반복자, 내부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반복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반복자는 이제 외부 반복자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진행을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기능을 추가할 수 없나? 필요하면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료 구조의 성격하고도 또 맞물려 있어요. 어떤 형태의 자료 구조는 뒤로 가는 게 쉬운데 어떤 거는 뒤로 가는 걸 구현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단일 연결 구조다 이러면 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복합 데이터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걔가 뒤로 갈 수 있으면 뒤로 가는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터 말고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저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백이라는 넥스트 말고 백 뒤 양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제 이터레이터의 종류가 있는데 forward 이터레이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플러스 연산자만 갖고 있는 애들을 forward 이터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는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거예요. 바이다이렉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 다음에 랜덤한 이터레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만큼 뛰어가지고 갈 수도 있고 뒤에 그 엔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랜덤 이터레이터는 이제 이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어떤 자료 구조에 따라서는 이제 forward 이터레이터만 만드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바이다이렉셔널까지 되고 어떤 거는 랜덤. 보통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인되어 있고 임의 접근이 가능하면 이제 랜덤 이터레이터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자료 구조에 따라서는 forward 이터레이터만 이제 만들어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사용할 경우 항상 저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터레이터를 써야 되냐? 쓰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에 내 거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반복자를 만들 거면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형태대로 만들어줄 것이 필요하죠. 그거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클래스를 라이브러리 함수에 그 반복자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있는 대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죠. 내가 만든 내 클래스의 어떤 라이브러리 기능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다중스레드 환경이 되면 반복자 생성 이후 요소가 추가, 삭제가 될 수 있어 이제 구현이 복잡하고요. 보통은 이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 다중스레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하는 거는 무시하고 그 상황, 내가 반복자 달랬던 상황에 그 데이터들만 가지고 반복을 하고 내가 반복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거나 추가되는 거는 내가 반복하는 동안에는 반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그 현재 상태를 찍어가지고 이제 자료 구조를 반복하는 것을 뒤에 나오겠지만 정적 자료 구조라고 그래요. 정적 반복자라고 합니다. 동적 반복자는 이제 반복하면서 추가와 삭제가 되면 그것까지 이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자를 만들 때 순회 알고리즘은 누가 정하나? 보통은 반복자에서 정합니다. 반복자가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다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복자가 결정을 못하고 복합 타입에서 어떤 제공한 방법만 가지고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합 타입을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거나 내부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없으면 이제 복합 타입에서 어떤 제공하는
방법만 이용해서 반복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복합 타입에서 순회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자 만들 때는 이제 반복자에서 그 순회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강건한 반복자는 보통은 이제 반복자는 그냥 방문하면서 데이터를 보기만 하는 게 주 임무인데, 주 역할인데, 반복자가 반복하면서 필요하면은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복자를 이제 강건한 반복자라 그래요. 그래서 자바의 리스트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로버스 기능, 로버스 기능을 그 수정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도 해석하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로버스 이터레이터는 데이터를 반복하면서 추가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C++는 이제 컨스트 이터레이터, 일반 이터레이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수를 또 만들 때 이제 그 command query separation이라는 설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command면 command 역할만 하고 query면 query 역할만 해야 되는 거지 함수가 command와 query 역할을 다 하는 건 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꾸로 와 보겠습니다. 만약 이터레이터가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를 제공한다. has, next, next, get. 그러면 has, next는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요. next는 이동하는 거고 get은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command query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C++가 이런 형태죠. 플러스플러스하고 이 end와 같은지 비교하고요. has next가 있는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get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command query를 separate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반복자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as next, next 두 가지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has next는 query 역할만 해요. 근데 next는 command와 query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next는 값도 반환해야 되겠고 커서도 다음으로 이동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죠. 자바가 이 형태가 됩니다. has next, next. 그 다음에 이제 next 하나만 제공하면 얘는 있냐 없냐도 살펴봐야 되겠고 플러스 그 커서를 이동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반환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다 하고 있어요. 파이썬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query separation 측면에서는 C++가 제일 완벽하게 분리해 놓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반복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자의 장점은 숨겨주는 역할이 있고 통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거죠. 어떤 복합 데이터인지 내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도 반복자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반복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보통 이 반복자들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해줘요. 즉 내가 가다가 멈추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뒤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산들이 수행이 되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lazy evaluation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스냅샷 형태로 모든 것을 다 방문해 가지고 그 선형 자료 구조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런 반복자는 레이지 이밸리에이션 하는 형태가 아니죠. 한번 다 방문했으니까. 보통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들은 저 스냅샷 형태로 또 많이 구현하기도 해요. 편리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반복 중간에 언제든지 중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위치부터 다시 반복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쓰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하다면서.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요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은 항상 반복자가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형태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자의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까 커맨드 큐리라는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RP 원리에 의하면 이제 반복자와 그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 클래스는 분리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클래스로 만들어서 반복자를 별도 클래스로 정의해야 되지만, 이 반복자는 원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죠. 반복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생성자에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내부 클래스로 만들면은 이제 이걸 전달하지 않아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는 그것 때문에 편리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내부 클래스로 반복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C++는 저런 형태의 내부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로 만들더라도 항상 생성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제 내부 클래스가 일반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C++에 있는 그 내부 클래스는 중첩 클래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직접 다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전달을 해줘야지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 데이터가 이제 여러 종류의 반복자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반복자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반복하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반복하는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어떤 형태로 내가 앞에서부터 갈지, 뒤에서부터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관계주입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자를 얻느냐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진행하거나 또 뒤에서부터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gin 하는 형태면 앞에서부터 가는 거고, R begin 하면은 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R begin을 모든 애들이 제공하는 건 아니고, 바이디렉셔널 이제 아니면 랜덤 이터레이터면은 R begin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내가 앞에서부터 가고 싶으면 begin, 뒤에서부터 반복을 하고 싶으면 R begin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change iterator 해가지고 바꿔주고 얘를 부르면 이제 바뀌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자료 구조에 뭐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 때 그때는 이제 전위, 중위, 순위, 후위 이런 순회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세팅을 요번에는 나는 전위 방법으로 순회를 하고 싶다고 세팅해주고, 그때 이제 비긴을 부르면 전위 형태로 이렇게 반복해주는 그런, 또는 그때 이터레이터를 달라 그러면은 전위로 순회해주는 반복자를 얻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복자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구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된 것처럼 이제 내부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내부 구조 활용하지 않고 이제 애그리게이터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디스를 넘겨주는 경우가 해서 반복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부 데이터 자료 구조 자체를 여기에 있는 뭐 배열이면 뭐든 아니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주는 형태가 이제 2와 3 형태가 되겠고, 이제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고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직접 멤버 변수를 접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들, 이 세 가지는 보통 독립 클래스로 별도 클래스로 내부적으로 만들고지 않고 이제 독립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전달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게 자바가 아니라 뭐 C++ 같은 그런 언어에서는 이렇게 뭔가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야 따라서 이제 내가 만드는 방법들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의 이제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자바에서 반복자를 사용할 때 이터레이터를 쓰는데, 강건한 반복자를 원하면 또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원래 has next와 next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has previously previous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요 세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add, move, set. 그래서 요 반복을 하면서 반복하다가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추가도 할 수 있고 자료 구조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할 수 있고 어떤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한 이제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필요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복자에서 다음 주 과제가 될 텐데, 그 다음 주 과제에서는 제가 자료 구조를 드릴 건데 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요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게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냥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면 되겠고, C++와 파이썬 혹시 쓰시는 분은 그 C++와 파이썬에서 그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반복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와 똑같은 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메소드를 만드는 게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SRP 원리 때문에 이제 반복자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도 별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서 차례차례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형태는 이제 그 뭔가 여기에 뭔가 새로운 요소를 추가를 하면은 바뀌어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형태 말고 이제 뭔가 새로운 애가 추가되더라도 이제 코드가 안 바뀌게끔 여기에 이제 원래는 두 개만 있었던 건데 여기에 카페 이터레이터라는 거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세 개가 만약 합병이 되면 하나를 더 넣어야 되니까 늘 코드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터레이터들을 이제 리스트로 유지하면은 이제 프린트 메뉴 코드는 뭐 새로운 어떤 합병이 있어서 새로운 가게가 추가되더라도 그거의 반복자만 여기 메뉴스에 넣어주면 전체 메뉴를 출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 반복자 패턴은 그 복합 데이터의 내부 구현과 독립적으로 복합 데이터에 있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일관되고 균일한 접근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이 컬렉션을 순회하고 싶을 때에도 이 반복자를 쓰면 효과적이다. 단점은 이제 순서가 없는 컬렉션에 대해서 어떤 순서가 있다고 착각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이 반복자 패턴은 내부 반복자, 외부 반복자 이 개념이 있고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외부 반복자이고 정적, 동적 반복자가 있는데 정적 반복자는 요청이 있을 때 스냅샷을 만들어서 쓰는 거고 동적 반복자는 그때 이제 한번 has next가 next 할 때마다 차례차례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반복자가 되면은 레이지 이밸리에이션 형태로 내가 끝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어떤 연산 비용이 필요가 없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반복자가 다양한 반복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뭐 BFS, DFS 뭐 다양하게 트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반복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어에서 이제 반복자를 만드는 그 방법들을 조금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 연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has next와 next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 연결 구조 방식의 어떤 자료 구조에서는 독립 클래스로 만들기가 더 번거로워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단일 연결 구조나 BSC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또 노드를 쓰죠. 그 노드를 또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 타입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같은 내부 클래스가 아니면 요 타입을 접근하기가 어렵죠. 뭐 방법은 노드도 독립 클래스로 만들고 이터레이터도 독립 클래스로 만들고 자료 구조도 독립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은 뭐 굳이 내부 클래스로 안 만들 수가 있고 이 리터레이터를 만들 때 생성자를 둬가지고 그 필요한 정보를 여기서는 이런 연결 구조 같은 경우에는 헤드 정보만 주면 되죠. 헤드 정보만 있으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차례 방문하는 그 반복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터레이터는 수정 가능한 이터레이터가 아닌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에 객체가 유지가 되어 있으면 이제 t를 반환하면 이제 참조로 반환하겠죠. 그러면 그 참조를 받아가지고 뭔가 객체를 셋하게 되면은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변경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let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은 클론을 호출하는 건데 이게 또 템플릿으로 되어 있으면 클론을 호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바에서 이제 객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복자를 제공할 때 이제 수정이 가능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인데 예전에는 이제 요 기능은 저도 명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기능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자료 구조의 반복자든지 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공통 리모컨을 가지고 그 반복자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바에서 반복자는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인터페이스, 이 범용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끔 만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쓰면 되니까 이제 공통 리모컨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클래스 이 C++에서 반복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퍼블릭 해가지고 이런 그 범용 클래스를 그 상속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럼 상속하는 형태로 만들면 모든 애들이 이제 요 리모컨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using 해가지고 5개를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input iterator tag이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forward iterator. forward이면은 플러스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forward가 아니라 bidirection이면은 이제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고, random이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강제화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얘는 이런 애들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게 코딩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요거를 트레이트라는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5가지를 해서 얘를 참고해서 이제 얘가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측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C++는 이루어지는데, 정확하게 내부 동작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만들려는 이터레이터의 종류와 그 이터레이터가 제공하는 어떤 타입 뭐 이런 것들을 쫙 유징으로 정의해 놓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고, 인풋이나 포워드이면은 플러스와 요거 이렇게를 제공해. 얘네들은 항상 제공해야 돼. 어떤 이터레이터든지. 그래서 요게 이제 자바에서는 has next에 해당되는 얘고, 얘는 get에 해당되는 얘고, 얘가 이제 next 이동시키는, 커서를 이동시키는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얘를 만들 때 얘를 범용 클래스로 만드는 이유는 이제 const iterator와 iterator를 하나의 클래스로 만드는 게, 이렇게 범용 클래스로 만들면 편해서 이제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용 클래스로 얘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const iterator와 iterator, 일반 iterator를 하나의 클래스로 그냥 구현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 하나 만들 때 얘를 어떤 타입 형태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2개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와 하나만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지하는 건 뭘 유지해요? P를 유지하죠. 여기 멤버 변수로 P 포인터를 유지해요. 근데 얘가 반환하는 건 뭐예요? P가 아니라 P의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P의 아이템이면 P 자체는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개가 필요 없어요. P가 수정될 수 있으면 이제 2개를 만들어줘야 이제 컨스트 때와 컨스트 아닐 때 둘 다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P 자체, 멤버를 유지하는 P 자체는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만들어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C++는 구현할 때 이 개념이 조금 와닿지 않지만 뭐 기계적으로 따라하면은 또 그렇게 어렵게 구현하지는 않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리스트 이터레이터 생성자의 반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다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밖에다가 만들면은 이 노드라는 타입을 접근을 못하니까
또 이 노드 타입도 이 템플릿의 어떤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링크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6개를 제공해 줘야 돼요. 6개를. begin end, C begin, C end, begin end. 이렇게 6개를 제공하는데 이제 요 f에서는 요 L이 const가 아니죠. 그렇죠? L 자체가 const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begin은 일반 이터레이터예요. 근데 이 일반 이터레이터 할 때 굳이 그 반복자와 접근하는 데이터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여기서 뭘 쓰면 돼요? 상수 이터레이터를 원하면 C begin, C end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다가 바에 L을 전달했어요. 근데 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const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begin과 end는 그냥 begin과 end지만 얘에 해당되는 거예요. const 이터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L이 const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begin과 end가 두 개의 버전으로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C begin과 C end는 무조건적으로 const이지만 begin과 end는 이 end를 부르는 요 애가 const인지에 따라서는 이제 const 얘는 요 위에 있는 두 개를 이용할 거고 얘는 const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만들기가 편해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C begin과 C end를 반환하도록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얘네들을 어렵지 않고 만약에 이제 백도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R begin, R end 그것도 6개를 제공해야 되겠죠. 보통. 그럼 R begin, R end, RC begin, RC end, 또 R begin, R end, const 버전 이렇게 또 6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같은 std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begin과 end 즉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반복자를 우리가 사용할 때 늘 두 개의 객체를 사용을 해요. 두 개의 객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합니다. 자바와 파이썬은 반복자가 그냥 하나의 객체예요. 하나의 객체인데 이제 C++는 begin, end 두 개의 객체를 늘 써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객체를 썼을 때의 이점은 뭐냐면은 구간을 나타내기가 편리한 거죠. 구간을. 원래 일반 반복자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C++에서는 begin 플러스 3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개 건너뛰고 이제 출발하는 거고요. 이제 end도 end 뭐 해가지고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begin과 end를 이용해서 구간을 반복할 구간을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을 나타내기가 쉽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파이썬은 요 두 개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요. 요 두 개에서 요 이터는 뭐에 해당되냐면 자바에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이터레이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를 반환해 주는 애고 요 반환된 애는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next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next 메소드를 갖고 있고 여기서 어떤 그 반복을 중단하는 건 예외 처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이 next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has next, next, get 요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있냐 없냐도 살펴보고 그 커서를 이동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이썬 만든 사람은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들을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쓴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들지 않고 얘를 이제 별도 내부 클래스나 독립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많은 코드를 보면은 독립 클래스로 안 만들고 그냥 이 링크 리스트에 요 두 개를 그냥 포함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자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은